안녕하세요. 네,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운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GT 운세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GT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아주 운들이 나빠요. GT들은 좋은 운은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나쁜 악운이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세모운. 악운일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러죠? 매사에 늘리고 벌리는 걸 하지 말자. 악운은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야. 한파가 불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파에 휩쓸리겠죠? 그런데 내가 나가서 돈 벌겠다고 열심히 곡괭이질 하면 땅은 안 파지고 곡괭이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치고 사고 나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리고 늘리면 쫄딱 망합니다. 안 하던 거, 새로운 거를 하지 말자예요, 웬만하면.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겨울에 농사꾼이 놀고만 있진 않으니까요. 대신에 따뜻한 곳에, 안전한 곳에서 하던 일이나 하자. 혹은 다음에 할 거를 준비하고 계획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쫄딱 망하게 하는 새파살이 들어요. 쥐띠한테 들어온 새파살은 망해라, 망해라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망해라, 망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러는 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있잖아요. 8시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12시간 일하면 돈 벌려고 열심히 했더니 확 병이 나서 아예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파살이라는 건 나를 우한 고통이 들게 하거나 괜히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 싸움을 하게 해. 가만히 있어도 싸우게 해서 관제구설이 생기거나 이별수가 생겨요. 이렇게 이 이별수가 심하게 되면 부부집안에 이별하는 확률도 높아요. 물론 많이 싸우던 부부들은 이럴 때 이혼도 하지만 사이가 좋던 부부들도 이럴 때 이별수가 들어와서 이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 견디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다 사이 좋아지거든. 12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부부지간에 남들은 권태기라고 하는 게 이 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싸움을 피하자. 일도 열심히 하지 말자.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아끼고 살이자. 건강하기 위해서 아프면 병원 가시면 돼요. 그럼 병원에서 고치겠죠. 두 번째는 조심해서 이만큼 다칠 거를 요만큼 다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얼마큼 힘드냐에 따라서 또 27년도에 운세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쥐띠들 나이대별 운세 한번 살펴볼게요. 쥐띠 19세 쥐띠 2008년생, 그러니까 내년에 19세 되는 나이죠. 2008년생 쥐띠 19세는 고3이잖아요. 고3인데 쥐띠 힘들어. 고3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고3은 다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고3은 힘드니까 하던 일만 하면 되잖아요. 학생은 공부만 하면 돼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휩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설, 시비, 이게 관제수까지 엮여요. 그래서 학생들 학폭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학폭이 시달릴 경우에 약간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검사나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변호사. 그래서 항상 변호사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아이의 얘기를 제사히 들어야 돼요. 무조건 너 잘못했어, 왜 그랬어 이러는 말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돼서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우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믿는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최고라는 거예요. 19세 쥐띠는 아군의 새파살이에요. 제일 힘들다면은 그 다음에 쥐띠 1996년생 31세 쥐띠는 내년 운세가 세모예요. 운은 세모입니다. 본인이 하던 것만 잘하면 무난히 흘러갈 텐데 변화를 잘못 주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구설시비는 들어와요. 이거는 30 사람이면 다 똑같이 들어오는 건데
어떤 친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무난히 넘어가는데 못 참는 사람이 그걸 못 참고 싸워서 간두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격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운 탓이 아니라 성격 탓이니까 내 성격을 조금씩은 보완하고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984년 내년에 43세가 되는 쥐띠입니다. 내년에는 운이 좀 세모예요. 올해 운이 좀 나빴어요. 이 쥐띠들은 운이 나빴는데 내년에 운이 좀 세모가 되니까 올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설시비는 있으니까 피하시고 변화는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아요. 부부싸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참으세요. 아, 와이프가 왜 저런 말 하지? 우리 신랑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변했어가 아니라 살 때문이야. 이 세파살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5세 쥐띠 1972년생입니다. 아군이에요. 최아군입니다. 근데 쥐띠들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좀 운이 좀 좋았던 편이라면은 갑자기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좋으니까 계속 좋을 줄 알았어. 계속 좋을 줄 알고 3대도 지나갔으니까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면 어떻게 사람이 계속 늘리잖아요. 좋을 줄 알고 계속 늘렸는데 갑자기 55세에 모든 게 다 팍 최악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늘려버리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55세 조심하시자. 진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싸우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에 잘못하면 이별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특히 엄마나 자녀 간에도 많이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빠랑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리고 벌리고 하지 마시고 변화 주는 거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최대한으로 55세이신 분들은 내 몸을 움츠리자.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파에 휩쓸리니까 나가는 것도 안 해요. 먼데 여행도 안 가야 돼요. 특히나 위험한 곳 여행은 안 가야 되죠. 우리 겨울에 여행 안 하잖아. 겨울에 결혼도 안 해, 이사도 안 해, 이직도 안 해, 창업도 안 해, 먼 여행도 안 해, 리몰랭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운이 나빠서 추우니까 한파에 휩쓸릴까 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55세들은 이런 거 안 하셔야지 좋습니다. 67세 네, 경자생들이죠. 1961년생이죠. 쥐띠 67세가 되는 운입니다. 조금 운이 나빠요. 그래도 세모운입니다. 세모운이니까 그래도 건강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플 수 있는데 내가 안 아프면은 가족이 대신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은 가족이 나눠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조심하셔야 돼, 가족들 간에. 그래서 있잖아, 세파살이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애들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싸우는 거에 휩쓸리지도 말고 끼어들지도 말자. 남 싸우는데 괜히 꼈다가 내가 오히려 덜탱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 67세가 되면 건강을 심사숙고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를 방관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67세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지만 젊은 날처럼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먹어서 힘들어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 좋은데 맨날 힘들어 죽겠어 그럼 더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다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건강해져요. 우리는 내 생각이 몸에 다 전달이 되고 그게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생각을 자꾸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팔자가 바뀌니까요. 79세 쥐띠 1948년생이에요. 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가 운이 좀 나빴어요. 78세인데 운이 좀 나쁘고 시비싸움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았던 나이라면은 오히려 내년이 되면은 운이 조금 세모운이 되니까 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일을 늘리고 벌리고 하는 시기는 지났죠. 79세면 인생의 말년이에요.
말년이기 때문에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줄이고 정리 정도는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고 조금은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젊은 사람들에서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죽을 때 좀 편하게 죽기도 하고 또 다음 생도 좋게 태어납니다. 조금은 욕심도 좀 내려놓고 모든 거에 감사하고 순리에 이렇게 순응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할 거 생각하면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중국을 기도하러 가면은 중국에 기도갈 때보다 늘 배가 고파요.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럴 때마다 생각한 거는 한국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을 수 있는 한국에 태어난 게 나는 토종 한국 사람 음식 맛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서 자식과 자손들, 손주들을 위해서 잘 되는 기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몸을 왕성히 움직이기보다는 몸을 1시간 운동했다면 30분, 30분 했다면 20분으로 좀 줄이시면서 운동하면서 생활 속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좋은 말, 덕담 쌓는 말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삶이 더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쥐띠들의 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6년도 소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년도 소띠들은 들어온 살이 뭐냐 하면 사부살이 들어왔어요. 사부살이라는 건 뭐냐면 싸우게 하는 살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든 자꾸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평상시에는 저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도 뭐 딴 때 같으면 참을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던 게 괜히 욱하고 나 쟤랑 한판 붙어 싸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살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야. 누가 나한테 시비 걸리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살 때문이야, 올해 운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싸우는 살이 들어왔어. 이 싸우는 살이 올해 들어오고 내년까지 이어져요. 27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때 싸우고 부부들이 많이 헤어지고 관계수도 엮이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내가 참아야 돼. 지혜롭게.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근데도 상대방은 괴롭힌다고 무조건 참으면 상대방들은 더 눌러.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 더 힘들어지지. 그러면 폭발하게 되거든. 그럼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 또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야죠. 대신에 이걸 어떤 식으로 나도 싸울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큰 회장들은 어떻게 골동품 맨날 닦잖아. 난 닦으면서 마음 조절하는 거야. 성격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 걸면은 참으면서 법대로 싸우자. 이제는 법대로 싸우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힘으로 주먹 다짐으로 싸우던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은 법대로 싸우는 시대야. 근데 법도 많이 뭉개졌어요. 법도 빽이 있거나 줄이 있으면 좋게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그나마 기댈 때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우려고 해도 조금 생각 좀 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싸울 생각을 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대로 그냥 욱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좀 참고,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붙여도 참자. 다만 기분 나쁘게 할 경우에는 녹음해 두자. 녹음해 두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에도 굉장히 방법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소띠들의 나이대별 운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8세 소띠죠. 18세 소띠면 고2예요. 운은 아주 좋아요. 동그라미 2개.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떻게 대학교 가는 꿈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대학교 무슨 과, 직업이 되는 거죠. 과가. 그리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학만 선택하고 과가 틀려지면은 나중에 많은 그 직업에 대한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가 내 과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최대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 대학은 원서를 써야 돼.
예. 그래야지 좋은 데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고2들이니까 한참 이제 뭐 대학교 가려고 예민할 때들이야. 예민하니까 어떻게 해? 날카롭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싸워. 학폭 이런 것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2 때 학폭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사소하게 툭 친 걸로도 그냥 시비 싸움으로 번져버려가지고 학폭으로 연결되면서 뭐 소년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18세 소띠는 성향이 병력화야. 그냥 벼락을 튀듯이 화를 확 내는 성격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화나면 안 참아 바로 화내는 성격이야. 거기다가 4월생, 6월생, 7월생은 성격이 급해. 급해서 화나는 사람들은요, 안 참으니까 이 나오는 말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겠죠. 항상 화를 낼 때는 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화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화내자. 화낸다는 건 싸운다는 의미잖아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 이겨야 되잖아. 이기려면 작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소띠들은 물이에요. 물이니까 성격이 좀 유한 편이고 운은 아주 좋아요. 동그라미 2개. 운이 아주 좋으니까는 이럴 때 직장을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막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취업을 하거나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이럴 때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는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 시험 합격률이 운이 좋아서 따라주는 거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해야 돼. 운 바라보고 열심히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취직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운 좋을 때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그냥 합격해야 돼. 항상 길게 보지 말라고 그래. 시험 볼 때도 5년 안에 3년 안에 아니라 오래 합격할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해요. 근데 그거를 길게 갈수록 있잖아. 세월만 낚을 수 있으니까 항상 목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부터 이제 인생이 또 30대 초반에 굴곡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때 좀 길을 잘 가야 돼. 운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는데 그거 운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못 잡고 굉장히 힘들어서 40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길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세 소띠가 올해 운이 좀 나빠요. 42세. 그러니까 26년도가 운이 갑자기 나빠졌어. 운이 좋은 듯 하다가 확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운이 좋으면 어때? 막 늘리고 벌렸는데 갑자기 운이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요때 이제 40대 많이 까먹는 시대가 요때가 42세, 46세거든요. 요때 막 까먹으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 없고 까먹고 실패하면은 싸우는 거야.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해. 결혼한 사람들은 이럴 때 부부싸움 많이 하고 또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요럴 때 좀 잘 넘겨라. 요 넘기면 또 괜찮아지거든. 한동안 일이 좀 잘 됐다면은 요런 해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하던 거 잘 유지하자. 하던 거 유지하거나 너무 힘들면 조금 정리정돈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늘렸다가는 잘못 늘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 나쁠 때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별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손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돈으로 조금 손해 보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 나쁠 때 손해 안 보려면은 미리미리 덕을 좀 쌓아놓자. 덕 쌓아놓고 아니면은 진짜 이럴 때 이제 우리 같은 데 와서 뭐 제수구 타는 거 아니에요. 운 나쁠 때 무슨 제수굿을 해. 이렇게 운 나쁠 때는 잘 넘어가기 위한 기도 열심히 해야죠. 초기도 하면은 또 조금 힘들어도 또 잘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 나쁘신 분들. 네, 소띠 중에서도 42세 소띠 특히나 아군이니까 조심하셔라. 삼재보다 더 무서운 게 아군입니다. 성격은 금이니까 자기 중심은 강해.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가족들 말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4세가 되는 소띠입니다. 54세가 되는 소띠는 상자목이에요. 나무예요. 나무기 때문에 물이나 흙이 있으면 좋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54세 소띠들은 운은 좋아요. 운은 좋으니까 하시고 싶은 거 올해 좀 많이 해두고 이직이나 이사, 창업 이런 거 하실 것 같은 경우는 봄에 초에 해두는 게 좋고 말에는 웬만하면 머물러라. 웬만하면 말에는 머물러 있고 변화를 줄 것 같으면 좀 초에 변화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 운이 나쁘기 때문에 27년도 운이 나쁘기 때문에 26년도 상반기에 변화할 거 있으면 다 해두고 하반기에는 조금 이렇게 다져가는 거. 그래서 27년도도 다지고 머물러 가는 해로 잡으시면 좋죠. 이렇게 인생의 그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는 게 좋아요. 경제 계획도 5개년, 5년, 꿈도 5년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세 소띠들은요, 흙이에요. 벽상토. 큰 흙은 아니고 이제 낮은 흙이니까 물이 많으면 흙이 흐트러지니까 물이 많은 건 도움이 안 되겠죠. 나무도 뿌리 내리기엔 좀 약하고, 그러니까는 같은 흙이 조금 더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66세는 운이 동그라미 2개예요. 운이 아주 좋아요.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유가 이제 인생의 60이 지나면 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를 더 맞이해서 60년 동안 살아온 거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살아왔던 경험으로 지혜롭게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좀 이익이 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60 넘었다고 나이 먹어서 놀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직도 인생 60이면 인생의 중반이라서 해야 할 일들 많아요. 계획을 좀 잘 세우시고, 다만 나이 먹을수록 제가 뭐라 그러죠? 육체를 많이 쓰는 일보다는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아요. 육체를 많이 쓸수록 몸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세 소띠예요. 78세 소띠는 병력화, 불이에요. 운이 나빠요. 운이 나쁘기 때문에 참 요때 있잖아. 건강적으로 되게 힘들어. 더 12싸움에다가 제가 먼저 건강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게 올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27년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가 이제 큰 병이 돼. 감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목 따뜻하게,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찬물을 먹을수록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 피를 더 굳게 하는 거죠. 뜨거운 물을 먹어야 그나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거든.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도 이때부터는 건강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은 자만하는 건 아니에요. 예, 방심은 금물이니까 조금 건강 챙기시고 조금 위험한 거는 피하시고, 혼자서 뭐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 꼭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조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몸을 좀 아끼고 사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아프시면 빨리 병원. 애들 보기 미안하다고 참는 거는 오히려 애들한테 더 미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빨랑 병원 가시고 스스로를 챙기셔야 돼. 괜히 애들이 데려다 주길 바라지 마시고, 데려다 주길 바라고 안 데려다 줬다고 속상해하면 그냥 나만 우울하잖아. 스스로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 줘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건 미리 바라서 미리 나한테 세뇌시키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 세뇌 안 시키면 그렇게 안 돼요.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좋은 거 세뇌시키는 것도 내가 다음 생을 기약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손주들 많이 봐주시고 이뻐해 주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손주들한테, 내가 손에 막 쥐고 있다면은 조금씩은 손주들한테 풀으시면은 이것도 덕 쌓고 복 쌓는 거예요. 덕을 쌓고 복을 쌓아야 다음 생에 또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신이 만드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거나 꽁돈이 생기거나 이럴 때 조금씩 덕을 짓고 복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들에 대한 운세를 잘 살펴봤습니다. 2026년도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들은요, 전반적으로 26년도의 운들은 다 좋아요. 근데 오귀살이 들어왔어요. 오귀살. 그러니까 오귀살이라는 건 살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기운 중에 하나야. 신이 공평하게 만들어 놨다는 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좋아. 나는 너무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운은 좋은데 운 나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3명이 운이 나쁘면
그 사람들의 힘든 거를 내가 처리해줘야 되니까 지지고 볶는 거죠. 이런 것, 이렇게 하는 살이 모기살입니다. 실제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올해 너무 좋았는데요. 뭐 동생이 힘들어서 엄마가 아파서 뭐 이런 식으로 힘든 경우를 같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힘들 때 또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있을 때 복을 좀 많이 지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백운산 신전에 행사할 경우에는 3번만 하시면 돼. 1년에 홍수마기 1번, 홍수마기는 한 해 애군을 예방하고 제수를 받자. 그 다음에 그 초파일에는 등다는 거, 소원 이루어지고 1년 동안 나를 밝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중제는 뭐예요?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 같은 거니까 미리미리 복을 쌓아두면은 또 이렇게 3년간 이런 식으로 요 행사만 잘 참여하면은 가는 길이 좀 쉬워요. 그래서 운은 내가 좋아서 내가 뭐 잘 되는 거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이 힘들면 너무 간섭해서 해주면 안 돼. 사람들도 내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단 말 안 하거든. 사람들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를 그냥 냉정하게 거절보다는 도와주는 척이라도 좀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 쌩까버리면 진짜 서운하거든. 근데 물론 그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작정상 쌩까는 거가 아닌 이상 인간성을 상실해서 쌩까는 거랑 좀 두 가지니까 인간성 상실로 쌩까지 마시고 작전상 나의 거절이 그 친구가 깨달음을 얻어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게 더 좋고,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진짜 위기에 닥쳤을 때는 조금은 도와주라. 십시일반 도와주면 또 살아가는 힘이 돼요. 어쩔 때는 10,000원이 그 사람을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한 명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생과사를 결정할 때는 그냥 냉정하게 쌩까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게 있으니까 걱정하자가 아니라 있을 거, 이런 일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준비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운전할 때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을 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위험한 것은 피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채널과도 같은 거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나이대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2010년생 호랑이띠 먼저 말씀드릴게요. 17살입니다. 이제 고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1이면 아직은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어린 나이죠. 송백목이라고 해서 나무 성향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성향은 은근히 강하긴 하지만 나무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아주 세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금을 만나면 힘들겠죠. 흙이라든가 물을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나무인데 가족들이 물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가족들이 흙도 없고 물도 없고 금이 많으면 어떡해요? 잘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집안에 물이 흐르는 분수대라도 하나 두자. 만약에 금인 친구랑 이렇게 나무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혹은 또 이렇게 서로 기운이 안 맞으니까 집안의 기운이 가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타고난 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998년생 호랑이띠 29살이죠. 25년도 운이 좀 나빠서 힘들었어요. 운이 나쁘면 뭐라 그랬어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힘들다, 어렵다,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내 뜻보다는 낮춰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6년도 운은 좋으니까 어때? 이럴 때는 좀 왕성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구직을 하는데도 직장을 한 군데만 놓고 대기를 막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놓으셔야지. 여러 군데 놓으시고,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게 더 좋아요. 놀면서 옮기는 것보다는. 사람은 놀면 계속 놀고 싶거든. 그래서 조그만 데라도 다니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1986년생 호랑이띠는 노중화, 불이에요. 길거리에 휴지 하나 잘못 버리면 불이 날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는 불도 아주 큰 불을 내느냐 작게 내느냐, 뭐 불의 기운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띠인데
자기중심도 호랑이는 강하잖아. 거기다가 불이니까 어떻게 해? 화나면 안 참어. 화를 확 내요. 무린 성격은 화가 나도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불인 성격들은 안 참는 성격이에요. 화나면 화를 내는 성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서 화를 안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눌려요, 속으로. 그럼 속으로 병이 생기거나 아마 하는 일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운으로 치면은 대운이니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셔야 돼. 운이 좋을 때 동그라미 2개일 때 열심히 해야죠. 여기 심어둔 게 많으면 수확할 것도 많아. 그래서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치만 심어둔 게 없으면 수확할 게 없으니까 좋을 일이 많이 않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바로 또 좋은 일이 생긴다. 보면은 또 보면 수확할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1962년생 호랑이띠 25년도에 운이 좀 나빴어요. 운이 나빠서 힘들었다면 26년도는 운이 갑자기 동그라미 2개로 좋아져요. 그러면은 운이 좋아진다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65세가 되는 호랑이는 금이에요. 금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심들이 좀 강해.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고 금은 불을 절대로 못 이겨요. 금은 이런 거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흙이랑 있으면 흙이 금을 덮으니까 좀 답답하실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물과 가까이 있어야 금은 빛나서 좋은 겁니다. 금을 가지신 65세 호랑이는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만약에 10월생이면 자존심도 세다. 2월생이면 똥꼬집이 있다. 8월생이면 끝꼬집이 있다. 힘들겠죠.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77세가 되는 1950년생 호랑이 때는 나무 성향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 뭔가를 늘리고 벌리기보다는 줄이고 정리정돈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위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8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식들이 좀 잘 되게 잘 크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보다는 더 잘 살게 도와주는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식을 잘 봐주시고 손주들 이뻐해 주시면 좋겠죠. 손주들한테 잘해주시면 복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일이 아닌 건강에 쏟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것이 나중에는 돈이 되는,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주면 좋습니다. 78세가 되는 27년도 운이 아주 나쁘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위험한 곳 가시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한 해를 잘 보내셔야 또 그 다음 해를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은 조금만 걱정하고 이만큼만 내일 아침만 걱정하고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의 현실을 보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결국 나의 삶은 행복한 하루 꽉 차게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6년도에 들어오는 살은 태음살이 들어왔습니다. 음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음한 기운이면 좋은 기운일까요? 나쁜 기운일까요? 음하다, 어둡다, 칙칙하다, 습하다. 나쁜 기운이죠. 우리는 해를 보고 살아야지 따뜻하고 그래서 뽀송뽀송해야 돼. 몸에 습기가 많으면 병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 저녁의 기운이죠. 달의 기운.
이럴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뜬금없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 오래된 남자 동생이 연락이 와. 그러면 와, 오랜만에 남자가 내가 인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세요.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이 왔겠지.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겠지.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일 확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편하게 밥 한 끼는 먹지만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거 진짜 거절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을 정중히 잘 거절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자들 경우 이런 경우 많아. 갑자기 여자들이 친절히 다가와. 술 한잔 마시고 갑자기 여자가 들이대고 뽀뽀해. 아, 그러면 그 싫다고 하는 남자 있어요? 좋다고 받아주지.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추행,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서 상담 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뽀뽀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성관계 할 때도 물어보고 좀 녹음 좀 하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장치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좋다고 막 받아서 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화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음한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토끼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음한 기운 들어오지 삼재지. 잘못 아달이 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나가면 안 들어와요. 빌려주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해서 아까처럼 성추행, 성폭행에 연루돼서 돈이 손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음살 들어오는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부부지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 태음살이 아내한테 들어왔는데 남편이 겪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 서로 가족은 나눠 갖는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본인이 조심하면 이만큼 일어날 일 요만큼 일어나. 그리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생겨.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순간 탁 겪고 나면은 그 후유증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음한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해치려는 나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나이대별 운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16세 토끼띠, 25년도에는 15세였죠. 올 구정 전까지는 25년도 구정 전까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운이 나빴어요. 내가 왜 15세를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아이들은 성장기고 제2의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들 이때부터 성교육 해주셔야 돼요. 운이 나쁜데 신체는 성장을 해. 아이가 그걸 어떻게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멀리 여행 가고 나가서 놀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부모님들이 많이 끌어안아주고 운동이나 스포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해 주면 좋아요. 또 상담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28살이 되는 26년도에 28살이 되는 토끼띠 1999년생입니다. 구정 전까지는 운이 좋아요. 근데 구정 전까지 운이 좋지만 이제 구정 전부터는 내년운하고 여파가 있기 때문에 내년 운이 나빠요. 그러니까 운이 나쁠 경우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겨울이야. 겨울인데 어떻게 해? 여행을 멀리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힘들어지고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웬만하면 멀고 위험한 여행은 안 가는 것이 좋고 가까운 곳에 안전한 곳으로 여행 다니는 게 좋고 제가 운 나쁠 때 뭐라고 그래요? 직장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왜냐면 직장도 오래 다녀야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니던 곳에서 갑이었는데 관두고 다른 데로 옮기면 을이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든 데다가 을이 됐으니 더 많이 힘들지. 그럼 한 몇 달 다니다 못 다니고 또 때려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성격상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바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았을 때 삶의 한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 토끼띠가 있어요. 1987년생입니다. 26년도에 40되는 토끼띠는 운들이 세모예요. 세모라는 건 여름운이라고 그랬죠. 먹을 건 많아.
풍족해. 뭔가 일이 하던 일 열심히 하면 잘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땐 쉬어가라는 거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럴 때 출근하면 쓰러지는 거지. 그럴 땐 조금 쉬어서 늦게 출근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쉬거나 이런 식으로 병가를 받아야 되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이 힘든 거를 못 견디고 더 열심히 했을 때 쓰러지니까 조심하시고, 운이 세모니까 어떻게 변화를 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는 거죠.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26년도에 52세가 되는 1975년생 토끼띠는 26년도에는 운이 좋아요. 올해 운이 좀 나빴어요. 올해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삼재의 운도 나빠, 상문살도 꼈어. 그러니까 상가집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좀 힘들었어도 내년 되면 운이 좋으니까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좀 잘 보내셔라. 구정 전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정 지나고 하세요. 한 템포만 늦추는 것이 훨씬 손해가 나거나 망하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나 성격 급하신 분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63년생이죠. 1963년생 64세가 되는 토끼띠입니다. 64세가 되는 토끼띠들은 26년도 운이 아주 나빠요. 생각지도 못하게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음한 기운이 들어와서 나쁜데도 3대까지 나쁜 일이 들어오니까는 나쁜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길 거 알고 조심해야지. 괜찮아. 뭐 그깟게 뭐가 중요해. 소용없어. 나는 괜찮아. 그래놓고 막 일 벌리고 늘리고 그냥 조심도 안 해서 넘어지고 다쳐서 다리 부러지고 병 걸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서 아프면 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 벌려서 망하면 나 손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들 조심하시고, 줄이고 정리정돈하는 거 괜찮은데 늘리고 벌리는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굳이 해야 될 상황이면은 심사숙고하게 미리 예방책까지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51년생 76세가 되는 토끼띠들은 26년도 운은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76세가 되면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 잘 되는 거겠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엔 내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면 뭐해? 관리를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 하셔라. 이제는 관리하는 시간이지 늘리고 벌리는 시간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그 다음에 돈관리, 그 다음에 사람 관리 하셔야죠. 가족 관리도 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이 좋아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가시면 좋겠죠. 88세가 되는 토끼띠들은 25년도에 운이 좀 나빴다면은 26년도에 운이 좋아져요.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 운 좋을 때 수술해야 수술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의사가 급하다, 그럼 급하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막 우기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강관리 좀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되니까 다음 세상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바라느냐에 대로 또 다음에 미래의 환생도 되는 거니까 좋은 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26년도에 들어오는 살이 상문살이 들어와요. 상문살이 뭐냐 하면은, 상문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가까운 지인들이 누가 돌아가셔서 반드시 상갓집 갈 일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상갓집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로 들어도 상문살이 끼는 거고, 갔다 온 사람은 바로 만나도 상문살이 끼고, 상갓집 주변을 지나가도 상문살이 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묻는 거지. 이게 잘못 묻으면 내가 죽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비방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방법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이대별 운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문살은 이런 것처럼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상가집을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중요하신 분들은 가야 돼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또 살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떨어진 관계라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 부주금 좀 더 넣자, 응? 못 간 만큼 돈을 좀 더 넣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상가집 갈 때는 꼭 뭘 가져가냐? 팥하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왜 갖고 가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소금은 귀한 음식이에요. 소금 가지고 전쟁도 치를 정도로. 우리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소금 안 먹으면. 이 몸 안에 있는 염증 치료 역할을 해주는데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소금을 던지는 거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예요. 사람들이 한번 붙으면 그냥 안 떨어지잖아. 뭐라도 줘야지 떨어지잖아. 거지들 오거나 이랬을 때도 소금 뿌리는 것도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든.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근데 나쁜 기운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붉은 팥과 소금을 같이 던지는 거예요. 사실 귀신을 퇴치하는 역할은 붉은 팥이 해줍니다. 붉은 팥을 귀신들이 싫어해요. 나쁜 기운들이 싫어해. 상문살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팥하고 소금을 가져가서 웬만하면 붙지 말아라 이런 소리고, 근데 우연치 않게 부딪히면 붙겠죠. 붙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떨어뜨려야 되니까 집에 갈 때 떨어뜨릴 때 집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도 괜찮고 집 문 앞에서도 괜찮아요. 나는 집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대편에다 던져야 되니까 머리 뒤로 3번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떨어진 것들 나한테 또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가둬줘야 되잖아요,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침 3번 퇴퇴 뱉으라고. 나는 침이지만 이 나쁜 기운들한테는 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약숙이에요. 약숙. 요즘 쿠팡에 가면 이런 거 팔아요. 이런 거 거의 한 2,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 안에 고춧가루도 들었고 다 들었어, 소금도. 이거를 이제 매운 냄새가 나도록 태우는데, 이거를 일반 아파트에서는 큰일 나요. 스프링클러 작동되고 다 집안만 난리 법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압축시킨 게 이겁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정도 하면 좋아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담뱃불 타듯이 타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붙은 것부터 뛸려니까 내 머리 위를 3번 더 돌려야죠. 어떻게 돌려?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사니까 빨리 떨어뜨리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돌리고, 아픈 데에 나쁜 기운 빨랑 떨어지라고 아픈 데 이렇게 돌리고, 그쵸?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 집안에 있는 우리 먼지, 손행주로 닦듯이 집안에 붙어 있는 나쁜 기운을 턴다 생각하고, 집안도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거실이며 군데군데 청소하듯이 둘러내는 거예요. 나쁜 기운 떨어지라고. 이것도 너무 강할 수도 있어. 요즘은 또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아파트에서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향처럼 나왔어요. 향처럼 나왔는데 이거 향이 아니에요. 일반 향하고는 달라요. 집에서 향을 피우면 귀신을 부르는 거고, 이거는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쑥냄새가 은은하게 나지만 매운 내도 나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는 너무 약하니까 3개로 하라고 그래. 그리고서 이걸 계속 태워두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깝깝해요 또. 그래서 냄새도 진해지니까 2개는 물에다 살짝 꺼요. 물에다 살짝 끄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마르면. 그리고 하나 정도만 병 같은 데 꽂아서 거실에다 놓고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래. 환기시키면서 하셔도 태우셔도 돼. 그 다음에 나이대별 운세 말씀을 드릴게요. 26년도 15살 됩니다. 26년도에는 운으로 치면 아군이에요. 굉장히 나빠요. 운은 나쁜데 신체적으로는 성장하는 제2의 사춘기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는 막 넘치고 이성에는 눈을 뜨고 막 그럴 때거든. 사실 이럴 때 취미 활동을 좀 시켜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취미를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어디든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쪽으로 잘못 발산해 버리면은 굉장히 길을 잘못 갑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좋아하는 스포츠를 시키든 음악을 시키든 뭔가 취미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성교육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옛날에도 한동안 했는데 이 성교육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성교육을 시키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은 부모님이 해줘야 돼. 어머님들이 좀 신경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7세가 되는 용띠죠. 27세가 되는 용띠는 운이 좋아요. 26년도에는 좀 열심히 일을 해둬야죠. 그쵸? 해두고 자리도 잡고. 운이 좋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자잖아. 운 나쁠 때는 힘들면 쉬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변화를 주지 말자는 거라면 운이 좋을 땐 열심히 일하자. 그래야지 얻을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일한 것이 다음에 좋은 결과로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39세가 되는 용띠죠. 39세 용띠들은 운이 세모예요. 운이 세모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고 변화를 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27년도까지 이어져 가는 거니까는 항상 좀 유지 발전하고, 그래도 세모는 여름 운이기 때문에 여름엔 우리 뭐예요? 먹을 거 많잖아요.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길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세 용띠들이 또 운이 또 나빠요. 한 몇 년 운이 좀 좋아서 좀 이제 좀 뭐 좀 해볼까 했더니 또 운이 나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막 늘리고 벌려. 그러면 쫄딱 망하는 애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운의 흐름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세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이다. 겨울에는 어떻게?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자. 하던 거나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들면 좀 줄여가고 이럴 때 늘리면 잘못 늘리면 안 돼요.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진이 계속 안 되던 사람들이 이런 애 승진이 될 수 있다는 거고는 운이 나쁘다고 못 산다는 거랑은 절대 다르다. 이거 참고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세 용띠도 운이 좋아요. 운이 좋으니까 하시던 거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제가 60은 제2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60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지나가. 60부터는 하루하루가 60km로 달려요. 10대는 10km로 달리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60 넘으면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야. 벌써 한 달이야? 벌써 1년 갔어. 이렇게 60km로 가거든요. 빨리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관리 좀 신경 쓰시고 빨리빨리 변하는 거에 내가 좀 대응을 잘해야 되자. 다시 한번 무언가를 정리정돈하고 재정비하는 시기고 하던 일은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세 용띠가 있죠. 1952년생입니다. 운이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뭐라 그랬죠? 세포가 생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건강관리 하셔야 돼. 몸에 좋은 보약도 좀 드셔야 되고 비타민은 필수예요. 필수.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시면서 또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도 좋아요. 소일거리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뭐 취미활동, 봉사활동이라도 좀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요즘 노인성 우울증 이거 되게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게. 87세가 되시는 용띠 운이 나쁩니다. 나이 드실수록 상가집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상가집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마음 안에 기나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봄, 여름, 가을 환절기 때 요때 이 감기가 병의 원인이 돼서 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강관리 잘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운동도 살짝 하시면서 그냥 내가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즐겁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띠이신 분들 26년도 대박들 나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6년도의 뱀띠들은 대부분의 운들이 좋아요. 올해 뱀띠들은. 뱀띠들한테는 올해 무슨 살이 들어왔냐면 태양살이 들어왔어요. 태양살이 뭐냐면은 따뜻한 해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해의 기운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겨울이면은 운세가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한겨울에 운세 나쁘니까 따뜻한 곳에서 있으면서 추운 바깥에 나가면 한파가 몰아치니까 뭔가를 왕성히 해버리면 자칫하면 쫄딱 망하는 해였지만
따뜻한 해가 들어오는 봄의 햇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 열심히 씨를 뿌려놓은 게 있으면 이럴 때 수확도 하는 거지. 수확하는 애예요. 근데 씨 뿌려놓은 게 없으면, 해놓은 게 없으면은 걷어들일 게 없어요. 운 좋을 때만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운이 나빠도 하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운이 좋을 때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열심히 씨를 뿌려놔야 수확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신도 복도 주고 기적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주는데, 아무리 같은 날 같은 시에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본인이 단점 살리고 노력 안 하면 팔자는 쪼르륵 내리막길 타지만, 사주의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좋은 거랑 팔자 좋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근데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쉬엄쉬엄 할 땐 쉬엄쉬엄 하고, 쉴 때는 쉬어야죠.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3등분 하듯이 모든 일에는 3등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띠들한테 오른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운 좋을 때는 열심히 일하라 이런 얘기예요. 수학도 열심히 하고 씨도 열심히 뿌려라. 그래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뭐야, 운이 좋다고 잘 된다고 막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밖에 더 와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지고 잘 된다고 자만하다가 방심하면 똥 넘어지는 거거든. 사람들 항상 좋은 일 끝에 나쁜 일도 생기기 때문에 자만은 금지, 방심도 금지. 그 다음에 일이 바쁘다고, 일 많이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서면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 우리는 열심히 왜 일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열심히 일하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이유는 뭐야? 나랑 내 가족이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야. 같이. 근데 이걸 잃어버려. 자기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살 들으신 분들은 운들이 좋으니까 하시고 싶은 일 열심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운 좋을 때 문서운도 들어와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뭐가 또 좋으냐면 파는 운도 좋아져. 운 나쁠 때는 팔려고 마음 먹으면 잘 팔릴 수 있는 것도 안 팔리는데, 운이 좋을 때는 안 팔릴 것도 팔려. 이게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살의 뱀띠들, 14살이면은 이제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그쵸? 26년도는 운은 좋은데 27년도는 운이 나빠.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커가니까. 커가는 거에 맞춰서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못 시켰을 경우에 애들은 성장하는데 굉장한 리스크를 알아요. 두 번째는 애들은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 된다,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럼 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애들이에요. 미성년자라는 게 괜히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살까지는,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를 보신다면은 진짜 애기인 거야. 근데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커버렸어. 인터넷의 발달로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 마님 잘 안 들어. 훈육과 교육은 또 달라요.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거는 혼내줘야 돼. 대신에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운은 좋은데 이제 신체적인 성장이 발달하다가 27년도가 되면 어긋나갈 수 있으니까 요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살 뱀띠들은 성격이 좀 무리기 때문에 좀 유한 편이에요. 물론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또 다른 성격들이 있지만 보통은 비교적 순하고 유한 편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는 뱀띠입니다. 26살 동그라미가 2개. 2001년생이죠. 백납금이라고 하면은 금의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은 좀 강하다. 거기다가 생일에 따른 성격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중심은 강하지만 사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생일은 사주고 사주는 성격입니다. 타고난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각자 다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26살인 뱀띠들은 자기중심이 좀 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두 해 정도는 운이 조금 힘들었었던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요 나이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 관리를 못 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24살, 5살에 엄청나게 많이들 상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돈 관리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는 내 자식 소중하다고 돈만 막 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벌어서는 먹고 쓰는 거고 큰 돈은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돈 관리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1989년생 38이 되는 뱀띠들은 26년도에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대운이에요. 동그라미가 2개예요. 25년도에 힘들었는데 26년도에 동그라미 2개로 운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 잘 될 겁니다. 좀 열심히 해보세요. 뭐 취직도 이직하거나 변화 줄 사람들은 요런 해에 변화 주는 게 좋겠죠. 문서운 잡는 것도 좋고 26년도에 좀 늘리고 벌려놓고 39세에 유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41세 조금 늘리고 42세에는 늘렸는데 잘 안 된다면 42세 말에 좀 줄여가고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가야 되거든, 운세별로. 26년도에 뱀띠들은 다 태양살 겪어야 되는 거. 요건 신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조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만 밀고 가다가는 그냥 딱 하니 나쁜 것들 다 맞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38세는 요럴 때 좀 잘 늘리고 벌리고 좀 열심히 해가고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요럴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꼭 운이 좋다고 무조건 이사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움직여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50세가 되는 뱀띠입니다. 1977년생이에요. 77년생 뱀띠들은 운이 또 아주 좋으니까 올해 열심히 뭔가 하셔가지고 만약에 늘리거나 벌리거나 창업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운이 나쁜 경우에는 미리 일찌감치 해서 1년간 준비를 해놓고 다져놓고 그 다음에 가야 다지기가 되는데 시작해놓고 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지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연말에, 하반기나 연말에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좀 쉬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50세가 되면 또 운이 아주 좋은데 이제 51세가 되는 27년도 운이 나쁘니까, 늘릴 것 같거나 창업을 할 것 같으면 봄에 하셔라. 그리고 늦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 미뤄가라 이렇게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도 세워가면서 하셔야 돼. 하고 싶다고 그때그때 하면은 잘 살기 어려워요. 이제 50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포 생성이 안 돼.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생기고요. 남자들도 이럴 때 이제 우울증들도 많이 와요. 남자 우울증은 더 무서워요, 여자들보다. 그러니까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가정에 좀 사람들을 좀 챙겨주셔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62세가 되는 뱀띠들도 동그라미 하나예요. 물론 2개는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도 운은 좋은 편이니까 하시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다만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건강을 좀 챙겨라. 인생은 60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 또 올 내년 26년도 27년도에 열심히 또 하던 일을 또 잘 자리 잡으시면 또 좋아요. 항상 근데 이게 시간이 항상 뭐 10년 동안 계속 내리 운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굿한다고 내리 10년간 운 좋아진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흐름을 타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성공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2세가 되시는 뱀띠들 운이 좋아요. 네, 성격은 복등화예요. 불이지만 요 불하고는 조율을 잘 맞추면 득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74세가 되는 뱀띠 25년도 힘들었어요. 죽어라는 고비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치면 고비예요, 고비. 이런 고비를 잘 넘겨셨으면
또 올해부터 운이 좋아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건강관리 잘해야 돼. 뭐 일찌감치 젊어서부터 건강을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70, 80까지도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은 60대부터 골골대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골골대는 시기도 다르고 가는 시기도 다르니까 이제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나이. 그래도 그냥 놀고만 있으면 몸이 더 아파. 그러니까는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는 찾아서 하셔도 되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건강에 무리가 되게끔 소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흙을 많이 만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여기는 머릿속에 잡념이 안 생겨. 그래서 흙 만지면 건강이 아주 좋아져요. 86세가 되는 뱀띠예요. 1941년생이죠. 백낙금. 운은 좋죠.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80이 넘으면 우리 더불어 사는 나이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의학으로 명을 이어가는 시기야. 저승사자가 떠도 내가 죽기 싫으면 안 죽어. 우리 저승사자가 떠도 5년 동안 살아요. 막 뇌 열어놓고도 1, 2년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좀 강하게 먹으세요. 자식들한테는 부모님이 언덕이야. 내가 늙었으니까 빨랑 죽어야지 하는 말은 복을 털어. 자식 잘 되는 것도 방해하는 말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그래도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죽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꼭 잘 되는 거 보고 죽어. 간절히 바라야지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거든. 나는 내 손주가 결혼해서 손주에 손주 낳고 잘 사는 것까지 보고 죽을 거야 하면 그것도 다 보고 죽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새해 들어오면 또 한 해의 목표 생각하시고 5년 안의 목표 생각하시면서 소원들 간절히 빌면서 26년도에 뱀띠들 대박들 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